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영재교육과 영어교육 등 초등교육 전반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하는 교육 유튜버 스카이쌤맘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재교육원 자기소개서 영상의 후속 영상인데요. 고학년용 자기소개서도 요청하신 댓글이 있어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 구성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영재원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과 평가 기준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영상 마지막에 넣어놓은 지난 영재원 자소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새로운 부분만 보고 싶으시다면 설명란에 있는 타임스탬프에서 3번을 눌러 뒷부분으로 이동하셔도 되지만 더 나은 이해를 위해서 쭉 보셔도 됩니다. 참고로 작성 요령과 평가 기준은 영재교육원 선발 분야에 상관없이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합격생인 제 아이의 고학년 GED 자기 입력을 분석해 드리는데요. 제 아이의 GED 자기 입력을 읽으시면서 자기소개서나 GED 자기 입력을 미리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게 학교추천위원회 운영계획과 영재상인데요. 교육청 영재교육원의 경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영재교육원 카테고리에서 학교마다 영재교육원 대상자 선발을 위한 학교추천의 운영계획 파일이 있는데요. 이걸 찾아보시면 되고요. 근데 몇 년 전부터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학교 홈페이지에서 학교추천위원회 운영계획 파일을 찾아보세요. 여기에도 없다면 다른 학교의 학추위 운영계획이나 제 영상에서 제시하는 평가 기준을 참고하세요. 대학부서 영재교육원이라면 대학교 영재교육원 홈페이지에 교육원 소개, 교육과정 같은 곳에 영재상이 있어요. 이 영재상을 녹여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세요. 학추위 운영계획과 영재상을 확인했다면 평가 항목과 영재상을 참고해 초고를 작성한 뒤 잘 읽히는 자기소개서로 말을 바꿉니다. 영재 선발 과정은 자기소개서나 GED 자기 입력을 하고 영재성 검사 같은 테스트를 보고 면접을 보는 과정이 있고요. 거기에 포트폴리오나 산출물 자료, 연구활동 보고서 등이 추가된 경우도 있어요. 아이의 영재교육원 선발 과정이 첫 번째 경우라면 포트폴리오나 산출물 자료, 연구활동 보고서 등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실험이나 활동 등을 자기소개서나 GED 자기 입력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넣어야 해요. 자기소개서 평가 기준은 제가 전에 가지고 있던 몇 학교의 자료를 취합해 정리한 겁니다. 자기소개서 평가 기준입니다. 주의할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본인 수행 여부예요. 본인이 작성하였으며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스스로 다시 구술할 수 있는지예요. 동기와 장래성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지원 동기가 적절한지, 세 번째는 소질과 적성으로 진로에 대한 목표의식이 분명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입니다. 네 번째는 장래성이에요. 자신의 특별한 재능과 능력 발휘와 미래에 대한 포부가 담겨 있는지고요. 다섯 번째는 능력으로 영재교육 신청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는지예요. 여섯 번째는 교육 수혜와 재능으로 영재교육을 받으면서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예요. 일곱 번째는 차후 학업계획으로 앞으로의 학교 및 영재교육원에서의 학업계획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예요. 인성과 태도예요. 여덟 번째는 인성으로 학습 이외의 교육관계, 취미, 특기 등에서 바른 인성을 갖추었는지고요. 아홉 번째는 태도로 영재교육을 받기 위한 마음가짐을 갖추었는지이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표현력입니다. 열 번째는 이해력 및 논리력으로 경험 제시와 사례가 구체적이고 타당하고 글이 일관성 있게 전개되는지예요. 11번째는 표현력으로 창의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독창적으로 표현하고 글에 적합한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지예요. 또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말하고자 하는 바가 정확한지도 표현력에 해당됩니다. 12번째는 관련성인데요. 지원하는 영재 영역과의 관련성이 있는지, 자신의 다양한 영역을 소개하고 있는지예요. 영재성 항목도 말씀드릴게요. 과제 집착력과 문제 해결력, 창의성이 있는데요.
자기소개서 작성 시 포트폴리오나 산출물 자료, 보고서 등을 내지 않는다면 자기소개서에서 영재성 항목을 나타낼 수 있는 문장들을 넣으면 좋습니다. 제 아이가 5학년 때 작성했던 GED 자기입력 내용을 말씀드리는데요. 자기소개서와 비슷해서요. 자기소개서 작성 시에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 아이의 경우 GED 자기입력 질문이 크게 3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자신이 가진 특별한 능력과 재능을 쓰시오. 두 번째로 어떤 일에 흥미를 가지며 왜 그 일에 흥미를 갖는지 설명하시오. 세 번째로 자신이 영재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이유를 쓰시오 였어요. 만약 자기소개서를 쓰기가 막막하시다면 이 질문들을 토대로 작성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겁니다. 제 아이는 이 세 질문에 자기소개서 평가 기준 12가지를 녹여서 썼는데요. 자기소개서나 GED 자기입력 시 포트폴리오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실험과 활동 등의 내용이 더 추가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소서에 들어갈 내용은 1, 2년 전부터 준비하시면 좋을 겁니다. 영재교육의 준비의 모든 과정을 공대 교수인 남편이 코치해서요. 교수님 코치예요. 이제 제 아이의 GED 자기입력을 읽고 분석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인 자신이 가진 특별한 능력과 재능을 쓰시오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평가 기준 3번에 해당하는 소질과 적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쓰시면 돼요. 이제 읽어볼게요. 창의력. 발명 아이디어가 생각날 때마다 적어 놓습니다. 접으면 시계가 되는 스마트폰, 지하 시추용 두더지 로봇, 그리고 태양광과 풍력으로 나는 마법의 양탄자 등을 발명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딩에 관심이 많아서 엔트리 사이트에서 판단 기능, 계산 기능, 캐릭터의 움직임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시쓰기와 글쓰기도 좋아합니다. 1학년 때부터 시 노트에 가끔 시를 짓고 있습니다. 삼행시 짓기는 땡땡땡에서 뽑혀서 그때 어린이가 지은 삼행시는 제 것만 책자에 실렸습니다. 그림 그리기와 만들기도 좋아하면서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기 대회에 출전할 때마다 항상 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평가 기준 3번에 해당됩니다. 능력과 재능에 대한 두 번째입니다. 집중력. 오랫동안 집중해서 책 읽기를 잘합니다. 유치원 때부터 매주 15권씩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었습니다. 몇 번 아침부터 밤까지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책을 집중하여 읽었습니다. 태권도도 오랫동안 꾸준히 배우고 품새를 틈날 때마다 연습해서 입품도 땄습니다. 발을 다쳤었는데도 최선을 다하고 마음속으로 할 수 있다. 내 목표는 저것이다 라고 계속 생각해서 태권도 대회 발격파에서 금메달도 땄습니다. 할리갈리, 우봉고, 퍼클 등 연상과 맨사 보드게임을 할 때 집중을 잘해서 어른들도 항상 이깁니다. 이 부분도 소질과 적성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능력과 재능 세 번째입니다. 과학 탐구. 궁금한 과학 내용에 대해서 실험을 잘 계획해서 하고 결과를 잘 정리합니다. 집에서 오염된 물 정화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그 실험으로 아이들에게 수업을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주도해서 1시간 동안 실험 수업을 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반에서 혼자 20분 동안 공룡 화석에 대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정화 실험은 한 가지의 물질만 정화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하였는데 올해에는 다양한 물질을 한 번에 넣고 정화하기도 하고 침출수도 떠와서 정화하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또 표면 장력이 궁금해서 클립을 물 위에 띄운 후 핸드워시를 떨어뜨려 보고 종이보트 뒤에 샴푸를 떨어뜨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수와 탄산수, 콜라 등을 냉동실에 얼려서 어느 점의 차이도 알아보았습니다. 머리핀이 자석의 성질을 띠는 나침판 실험도 했습니다. 자석으로 머리핀을 문질러 머리핀이 자석의 성질을 띠게 하고 물에 띄었더니 머리핀은 항상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모르는 게 있다면 아빠, 엄마에게 물어보고 인터넷으로 찾아봅니다. 그냥 책이 아닌 과학책 읽기를 특히 잘하고 좋아합니다. 이 부분에서 소질과 적성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고요. 경험 제시와 사례가 구체적이어서 이해력 및 논리력에도 해당됩니다. 또 지원하는 영재 영역인 과학과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다양한 과학 영역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성에도 해당이 됩니다. 영재성 항목인 과제 집착력, 문제 해결력, 창의성도 아이가 했던 실험을 다시 더 발전해서 하고 학교에서 수업을 했던 것을 통해서 영재성 항목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 3번과 10번, 12번에 해당됩니다. 능력과 재능 네 번째입니다. 자기주도적 학습. 학원에 다니지 않고 전 과목을 시간표를 짜서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과 방학에 1년에 4번씩 시간표를 짜서 매일 그 계획대로 스스로 공부합니다. 리더십과 적극성. 학급 회장을 3학년 때, 5학년 때 2번, 부회장을 2학년 때 하였습니다. 땡땡땡의 명예기자로 활동하면서 기사가 10번 신문에 뽑혀서 실렸습니다. 그래서 우수 명예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교내 교회의 각종 대회가 있으면 종종 나가서 상도 많이 탔습니다. 반에서는 친구들이 공부할 때 모르는 것이 있어 물어보면 항상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술성. 반에서 몇 명만 나가는 작은 발표회에서 피아노 연주를 2번 하고 방송 댄스를 1번 하였습니다. 플루트 연주도 좋아하고 잘합니다. 미술에서는 색깔 조합을 잘합니다. 이 부분은 평가기준 8번인 인성과 평가기준 9번인 태도를 나타내요. 저학년 자기조개서에서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강조하지 못했죠. 그때는 어리다 보니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고학년이다 보니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좀 강조해서 자기소개서에 썼거든요. 이 정도 명심하세요. 두 번째 질문인 어떤 일에 흥미를 가지며 왜 그 일에 흥미를 갖는지 설명하시오에 대한 대답입니다. 과학책 읽기, 과학실험하기, 새로운 것을 창작하기 등에 흥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학책 읽기를 하면서 제가 궁금해하는 과학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주는 어떻게 커지는지, 지구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공기와 환경을 정화하는지 등 호기심이 많고 과학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알면 재미있습니다. 특히 환경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요즘에 지구온난화와 환경 파괴로 다양한 생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를 꼭 막고 싶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실험도 하고 싶어집니다. 이 부분은 평가기준 3번인 소질과 적성에 대한 내용이고요. 평가기준 4번인 장래성에 대해서도 나타내고 있죠. 미래에 대한 포부가 담겨져 있으니까요. 흥미에 대한 두 번째 대답입니다. 배웠던 내용과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 과학 실험을 하는 것을 즐깁니다. 과학 실험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고 설렙니다. 전에 오염된 물 깨끗하게 하기 실험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실험을 더 구체화해서 해보았습니다. 종이로 꽃을 만들고 물에 띄우면 물이 모세관 현상으로 올라와서 꽃이 펴지는 실험도 했습니다. 또한 젤라틴과 베이킹 파우더에 대해서 책을 읽고 엄마와 함께 젤리와 빵을 만드는 실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딩과 3D 프린터 등 첨단 과학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평가 기준 3번인 소질과 적성에 대해서 나타내고요. 경험 제시와 사례가 구체적인 것을 통해서 평가 기준 10번인 이해력 및 논리력에도 해당됩니다. 또한 자신의 다양한 영역을 소개하고 있어서 평가 기준 12번인 관련성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흥미에 대한 세 번째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해서 마법의 양탄자와 시추형 두더지 로봇 등을 발명 설계하거나 아이디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발명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아빠와 얘기를 하고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제 상상을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종이 비행기 등과 같이 전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 밖에 스토크같이 머리를 쓰는 퍼즐이나 쿼클과 같은 맨사 추천 보드게임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음악을 듣고 악기로 그대로 따라 연주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이 부분은 평가 기준 3번인 소질과 적성에 대한 거고요. 내용을 보면 전의 대답과 좀 겹치죠.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같아서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만약에 통으로 자기소개서를 쓴다고 하면 내용이 겹치지 않게 써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인 자신이 영재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이유를 쓰시오에 대한 첫 번째 대답입니다. 제가 학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스스로 공부하고 있는데 영재원에 다니면서 다양한 실험들을 해서 과학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재미있게 협동해서 실험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교육청 영재교육원에 다니고 있는데 관심 분야가 비슷한 학생들과 함께 영재교육을 받으며 문제를 함께 풀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 제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평가 기준 두 번째인 지원 동기와 여섯 번째인 교육 수혜와 재능, 일곱 번째인 차후 학업 계획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영재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제 꿈은 환경과학자이고 발명품도 디자인하고 싶습니다. 환경과학자가 되면 사람들이 정화된 공기를 마시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쓰레기도 줄이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도 줄여서 북극이 더 이상 녹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또한 접히면 시계가 되는 휴대폰, 시추연 두더지 로봇 같은 것들도 발명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빠와 같은 환경과학자, 에디슨과 같은 발명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학 실험도 많이 해보고 과학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배우려면 영재교육을 받았으면 합니다. 과학을 학교에서만 배우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더 어려운 과학을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교육청에서 과학영재를 하면 제가 환경과학자와 발명가가 되는 것에 도움이 되는 최고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평가 기준 두 번째인 지원 동기와 여섯 번째인 교육 수혜와 재능, 일곱 번째인 차후 학업 계획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글을 보면 아이 수준에서 쓴 정도여서 본인 수행 여부에도 맞고요. 글을 잘 쓰진 않았지만 흐름을 자연스럽게 쓰고 말하는 바는 정확하게 전달해 평가 기준 1번과 11번에 해당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학원이나 선생님, 부모님이 봐준 티가 난다면 탈락되니까 주의하세요. 추후에 영재원과 관련된 학습과 포트폴리오, 보고서 등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할 테니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초보 유튜버에겐 큰 힘이 되거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